안녕하세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언급한 적 있는데, 투자 초보 시절에 까먹었던 돈이 2억이 넘어요. 다행히 시장에서 꾸준히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직접 겪고 또 주변에서 본 주식 초보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 5가지 공유할게요. 실수라기보다는 습관에 가까운 것 같고요. 피해야 될 습관 5가지와 그에 대한 해결책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첫 번째,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하시는 방법. 삼성전자 전부 올인하죠. 그리고 미국 주식하면 테슬라나 애플,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들리는 건 비트코인, 리플, 그리고 뭐 솔라나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몰빵하는 거는 대형주인 경우가 많아요. 증시를 주도하는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죠. 왜 이런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할까요? 불안해서겠죠? 수익은 얻고 싶은데 낯선 건 불안하니까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으니까 안심하죠. 그 종목이 30%씩 떨어지고 내 자산이 똑같이 30%씩 망가져도 갖고 있죠. 왜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을까요? 최소한 산업군이라도 나눠서 분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뷰티 쪽, 항공, IT, 또 서비스, 식품 여러 가지 분산을 산업군으로라도 나눈다면 어떤 경제 상황 따라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좋은 건 자산을 나누기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아무리 산업군을 나눠도 시장 자체가 떨어지면 다 같이 떨어지게 돼요. 더 많이 떨어지냐, 덜 떨어지냐, 또는 더 오르느냐, 덜 오르느냐, 이 차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식이 떨어질 때 오르는 자산군들이 있어요. 그거 같이 갖고 있으면 훨씬 낫지 않나요? 대표적으로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6040이라는 오래된 전략이 있어요. 주식을 60%, 채권은 40%로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를 제외하고는 상호 보완성이 참 좋은 편이에요. 이제 또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으니 채권 나눠서 사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예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요즘 많이 겪고 있고, 돈은 감정입니다. 이성적으로 돈을 다루는 건 어려워요. 듣도 보도 못한 종목에 갑자기 금액이 올라서 눈에 띄면 막상 들어가려니까 이미 너무 올랐죠. 그래서 아쉬워서 안 샀는데 다음 달엔 더 많이 오르는 거죠. 아, 이게 오히려 시작인가 싶어서 슬쩍 담아봅니다. 수익이 날 수도 있어요. 또 수익이 나다 보면 더 오를 거라고 얘기해요. 비트코인 1억 갈 것 같다라고 지난 시즌에 그랬고 지금 비트코인 1억이 넘었더니 이제 10억 갈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계속 들리는 거. 그러면 이제 최대한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하죠. 심한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을 써가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단계를 가면 귀신같이 시장은 또 하락합니다. 내가 여기서 손절 규칙 정했나요? 돈을 벌고 싶은데 손해 규칙을 정하고 들어가셨나요? 물타기 하죠? 가격이 눌림목이라 생각하고 버텨봅니다. 그리고 원금도 잃고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버티죠. 손실을 확정하기 힘드니까 오랜 기간 버티다가 다시 장이 좋아지면 오래 버텼던 게 힘들어서 원금 수준에서 매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뭐 저도 남말아처진 아니에요. 이런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없죠.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언론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거 오른다, 저거 내린다 하는 의견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그나마 제가 하는 방법이 매수 전에 규칙을 정하는 것. 투자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단순하거든요. 산다, 판다. 오케이. 가격 오른다, 내린다. 어떤 전망을 가진 간에 내일 가격이 오른다, 내일 내린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사고 나서 오르냐, 내가 사고 나서 내리냐, 내가 팔고 나서 오르냐, 팔고 나서 내리냐. 이걸 꼭 사기 전에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더 오를 건지, 올라가면 팔 건지, 아니면 내가 틀려서 내려가면 팔 건지, 더 살 건지, 어느 가격에, 얼마나, 꼭 최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로 적어두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거에 걸리는 걸 실행하는 거죠. 이렇게 해놔도 실행하는 거 어렵거든요. 이렇게 보완해 나가야 내 패턴이 확인이 되고 내가 할 줄 아는 나한테 잘 맞는 투자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꼭 해보셔야 돼요. 세 번째, 공부 없이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그저 이름이 좋아서 대표 종목이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니까 삼성전자 회사 좋죠. 현대차 좋은 거 맞아요. 애플 좋죠. 테슬라 좋아요. 좋은 회사가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발전할 거니까 라고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이 저희 남편은 그렇거든요. 남편은 우주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주 관광이 일반화될 거라는 말을 하죠. 꼭 가고 싶다고요. 아니, 저도 좋죠. 우주여행 갈 수 있고 하면 그런 꿈 같은 일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게 투자로 연결되더라고요. 버진 갤럭틱이라는 종목을 매수했더라고요. 한 2년 정도 들고 있었나 봐요. 100달러 넘을 때 샀는데 4달러까지 내려갔거든요. 원칙을 갖고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나봤자 언제 입장해야 되는지 모르는 건 똑같잖아요. 공부와 계획을 둘 다 갖고 있어야 해요. 공부를 해도 계획이 없으면 마음을 흔들릴 것이고, 공부가 없으면 계획 자체가 의미가 없죠. 매수 후에는 내 선택이 옳은 것, 맞는 것 쪽으로만 보려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일명 답정너라고 하죠. 내가 보유해야 될 이유를 찾는 것뿐이죠. 이미 내 돈 들어갔으니까. 그러다 보면 물리고 손절나고. 얼마나 어렵게 번 돈이에요.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것도 그런 건데. 투자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막막하죠. 저는 뭐 다르겠어요. 직장 다니랴, 육아하랴, 집안일 하랴, 공부? 내 할 게 뭐야. 회사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잠깐씩 좀 게임 좀 하고 웹툰 보는 게 내 힐링인데. 그런데 이 시간이라도 쪼개서 배워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 방법으로 투자를 공부해 왔고 그 노하우를 정리해서 책을 썼어요. 마지막에 제가 쓴 책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할게요. 공부 없이 투자하시지 말고 나만의 투자 원칙 꼭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없는 직장인, 워킹맘들이라도 투자할 수 있어요. 가장 필요한 분들 아닌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다른 사람 다 따라서 하는 투자. 네 번째, 단기 수익을 욕심내는 경우예요. 이런 유튜브 썸네일 저도 클릭합니다. 한 달에 50% 수익 내는 방법? 이렇게 하면 금방 부자가 된다. 1억 만들기 쉬운 방법? 이런 것도 있잖아요. 1억에 모으면 10억까지 쉽게 간다. 쉽지 않던데요, 저는? 일단 궁금하니까 클릭해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같은 얘기를 하죠. 투자금이 커야 되거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나 하이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거나 저도 당장 올해 10억씩 벌고 100억 자산가 되고 싶어요.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걸어나가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내가 일단 흔들리지 않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다잡는 방식은 평생 할 거라고, 투자가 내 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직장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평생 먹고 살 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투자라는 걸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다면 평생 일할 수 있는 전문직, 내 손으로 만드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 있는데 되게 인상적인 할아버님 한 분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병실에서 주식 투자 하신대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 학자금 대주고, 여행 가는 거 대주시고, 거동이 좀 불편하셔서 계시는 분인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평생 투자자로 사는 워렌 버핏처럼 생각하고 투자를 바라보는 게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회사보단 이게 나은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제발, 다른 사람 따라서 하는 투자, 남 따라하는 투자, 또는 맡기는 거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렵죠. 그리고 불안해요. 내 돈 잃을까 봐. 그 남은 믿을 수 있나요? 저 책 썼다고 하니까 자기 돈 좀 맡아달라는 사람이 생겼어요. 어,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주는 그 사람도 손절하고 틀립니다. 그걸 또 그대로 따라요. 그 사람이 공부한 걸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케이스도 정말 많고. 이 정도면 차라리 다행인데, 저 북미팅에서도 이런 경우도 여전히 있어요. 아이 반에 있는 엄마가 추천하는 종목이 있대요. 신문에서 봤대요. 그러고서 일단 사요. 저도 가끔 전화도 받습니다. "언니 어떤 종목 사야 돼?"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내 말을 뭘 믿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종목 추천은 절대 안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들은 종목이 있으면 사면 뭐해요. 그리고 손실 나는 건 어떻게 감당할 거고. 언제나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틀리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내가 틀리는 것도 생각 안 하면 내 돈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추천하는 사람들 실제로 보유하는지, 팔았는지, 언제 팔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들이 투자하는 이유와 종목을 고르는 이유, 타이밍, 내가 꼭 따라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과 기간은 내 상황과 분명히 달라요. 꼭 내 상황을 알고, 나를 알고, 나와 맞는 투자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돼요. 지금 투자를 몇 년 해보면서 느끼는 건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보수적인 줄 알았고 남편은 공격적인 줄 알았더니 해갈수록 보니까 제가 더 공격적이고 남편은 보수적이고 그게 상황 따라 또 면면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큰돈, 작은 돈, 어느 정도의 비용, 어느 정도의 기간, 내가 빨리빨리 나오는 결과를 원하는지 쭉 엉덩이 붙이고 기다릴 수 있는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5가지 실수 전부 하나하나 겪었죠.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같이 겪었고 많이 반복해서 실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배웠어요, 진짜. 나를 알고 투자를 알기 위한 공부의 절실함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덕분에 책도 많이 읽게 됐고 공부 없이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달았죠. 지금도 공부하고 있고요. 북미팅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있고 지금은 손실은 복구하면 물론이고 올해 어느 정도 현금 흐름도 확보해서 12월 정도부터 약 10개월 정도 가족 세계 일주를 갈 생각이거든요. 이런 꿈도 하나씩 실현할 수 있게 만들어준 투자입니다. 제가 초보 시절부터 지금 오기까지 퇴근 후에 10분, 출퇴근 거리의 짬짬한 시간들을 이용해서 공부한 경험을 담아서 책 한 권을 썼어요. 바로 하루 10분 투자, 이제 헤매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말 그대로 제가 헤매왔던 거 여전히 적혀 있고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 가볍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사실 투자 방법 그 자체를 깊게 다루기에는 책 한 권으로 표현하기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께 최소한의 가이드를 제공을 하고 또 그 전 단계에 시드머니 어떻게 만들지, 월급을 어떻게 모을지,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이나 워킹맘이 할 수 있는 투자 방법, 더불어서 마지막 파트에는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을 위해서 좀 적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 금융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 만 3세에서 5세 정도 수준의 아이들의 경제 교육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담았고요. 가정을 꾸렸거나 꾸릴 예정인 분들에게도 좋은 가이드가 되어줄 책입니다. 다행히 제 책이 그래도 읽을만 한가 봐요. 주변 분들에게 먼저 추천을 했는데 쉽게 읽힌다고 입문서로서 괜찮은 방향이라 라는 평가를 받았고요. 제 책은 아마존에서 영문으로 우선 출간이 되고 온라인 교보 문고에서 주문이 가능합니다. 주문 제작 형태라서 아마 조금 날짜는 걸릴 텐데 검색하는 거 귀찮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